반갑습니다. 9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선물지수 기준에서 피보나치 2.618 저항선 구간이자 6거래일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선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해당 구간 G라인을 지지받는다면은 조금 더 상승세가 남아있는 구간이 현재 증시고,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구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올라가는 이 상승 5파동이 진행되는 마지막 5파동 구간에서의 상승은 중소형주들이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TJ 잔고 기준에서는 미국 재무부가 9,900달러까지 현재 TJ 잔고를 채워놓으면서 크게 리스크 없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잔고를 약간 시장이 풀어낸다면은 증시에 조금이나마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섹터들이 조금 하락이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브로드컴이 좀 하락이 나오는 모습 이외에는 크게 리스크가 없던 증시였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어제 좀 이렇게 장악 막판에 하락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AMD, 샌디스크, 마이크론, 네비우스, XXL 등등으로는 콜옵션 거래량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형 콜옵션 거래 기준에서는 샌디스크가 9월 18일, 8월 21일 기준으로 1,600불, 1,500불, 콜옵션이 1,200만 불, 1,500만 불 기준으로 OI도 2,000, 1,000 이상 나오면서 둘 다 신규 콜옵션 거래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증시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온다면은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섹터들 위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는 예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샌디스크도 콜옵션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상승을 볼 때 있어서 하나의 상승이 종결됐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조정 끝났고 이후로 동일한 상승이, 즉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거의 선물지수가 10%가량 상승이 나왔던 이 상승이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구간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구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보면서 이 상승 5파동이 선물지수 기준에서 31,000까지 나올 수 있거나 35,000에서 31,000 이 사이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하지만 여기 구간에서 새로운 10%가 새로운 상승세가 나오는 슈퍼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2에서 3% 상승이 나오는 선물지수 기준에서 증시 따라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XXL 그리고 XXX 같은 경우는 사실 재미가 크게 없던 구간이에요. 현재 최근 2거래일 연속해서 재미가 없는 구간인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샌디스크, 마이크론 2거래일 동안 샌디스크는 거의 20%, 그리고 마이크론도 거의 10%, 8에서 10%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XXX, 과거 같았으면 XXL 세배 레버리지가 20%, 30%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중소형주 섹터인 나비타스나 포에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쥐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더 높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흔히 과거에 이렇게 XXX가 횡보가 나왔던 것처럼, 즉 이 시기에 증시는 신고가를 달성하고 여러 종목들이, 즉 24년도 하반기에 아이온 휴 엄청나게 상승하고 팔란티 엄청나게 상승하고 중소형 섹터들 엄청나게 상승하던 이 시기에 XXL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것처럼, 즉 반도체 섹터 내부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횡보가 나왔던 이런 패턴들처럼 동일하게 현재 구간에서 속스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 랠리가 나온다기보다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진행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속스가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나비타스나 포엣 이런 중소형 섹터들이 더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등 포함해서요. 시장이 빠르게 변화가 될 때는 빠르게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횡보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즉 나스닥이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는 패턴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하나의 ABC 상승 다음에 ABC로 하락이 나온, 그 다음에 하나, 둘, 셋으로 상승이 한번 나온다면은 결국 3, 3, 3으로 이루어지는 상승 파동이 ABC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 이 상승 추세 하단 이탈하기 전까지, 또 상승 추세 상단이자 직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7월 24일 그리고 7월 9일경의 고점 구간인 1,000불까지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일단 조금 더 목표가를 열어놓을 수 있는, 즉 1,000불까지는 한번 마이크론 쥐고 갈 수도 있겠구나, 1,000불을 확정적으로 돌파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멤버십 통해서 매일매일 공유드리고 있는 저희 옵션 전략이자 매매 전략인데요. 해당 구간에서도 무조건적으로 1,000불 위에 지금 콜 감마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1,000불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000불을 돌파해야지만 이후로 상승세가 조금 더 열려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샌디스크도 뭐 동일한 패턴이지만 밑에서 매수 시그널 나왔고 현재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으면서 투자 의견 매수 시그널 나왔고요. 당연히 매수 타점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후로 목표가 1700불까지 열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한다면은 옵션 구조에서 그리고 현재 지표 구조에서 차트 기준에서 샌디스크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샌디스크 1600불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로 조금 더 위로 즉 1700불까지는 상승세를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샌디스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샌디스크의 1700불이 아까 마이크론의 1000불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즉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직전에 7월 24일경의 고점 그리고 피보나치 1.618의 저항선 그리고 상승 추세 상단 저항선이 1700불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1700불을 돌파해줘요. 마이크론이 1000불을 돌파하고 샌디스크가 1700불을 돌파하는 것은 동일하게 두 종목 모두 필수 저항선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온다. 하지만 상승이 다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서 1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마이크론 980불, 990불 구간에서 비중 축소, 샌디스크도 1700불 거의 근처에서 비중 축소한 다음에 확정적으로 종가가 그걸 돌파하고 마감됐을 때 다시 한번 더 재매수하시면 돼요. 지금은 증시가 내가 매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다음날 10%, 20%씩 장대양봉 꽂히면서 랠리가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상승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내가 장중에 상승이 나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내가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돌파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면은 수익률 2%에서 3% 일단 관망했다가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큰 수익 더 내면 되는 부분. 하지만 돌파하지 못했을 때 결국 다시 한 번 더 밀린다면은 하락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이긴 합니다. 나비타스랑 포엣 좀 언급드렸으니까 좀 분석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비타스 같은 경우야 직전에 15불에서 17불까지도 상승이 열려있는 자리라고 텔레그램 통해서 안내드렸는데 결국 나비타스 같은 경우가 좋은 흐름인 게 무엇이냐면은 이미 밑에서 저점을 잡고 나서 하락 연장 파동이 종결된 구간에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은 빠르고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4시간봉, 1봉, 1시간봉 모두 현재 이평선 정배열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직전에 돌파했어야 되는 하나의 저항선 구간을 돌파할 경우에는 이 종목 뭐 일봉 기준이든 4시간봉, 1시간봉 기준이든 저항선 돌파했다. 위로 올라간다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비타스 같은 경우가 현재 구간에서 15불을 확정적으로 돌파해 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7불에서 18불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멤버십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지표 기준에서도 매수 시그널 나오고 상승 추세 진입했고 지표도 81%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과거에 높은 수익률이 나왔던 5개 상위 전략 모두 현재 매수 보유 시그널이 나오면서 2차 목표가 18불까지 열려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비타스 같은 경우도 15불 돌파하면은 17불, 18불까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구나. 지금 구간에서 어떤 하락의 시그널이 나온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비타스 일단 17불, 18불 열어놓고 밑에서 매수 타점 잘 잡아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에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좋은 자리를 가진 종목들이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나비타스, 포에뿐만이 아니라 섹터가 다른 양자 섹터, 그리고 휴머노이드 섹터 등등 여러 중소형 섹터들이 같은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 종목도 어제 장대 양봉 나오면서 7%대 상승 나오면서 마감했는데요. 현재 돌파해야 되는 저항선 일단 9불대를 돌파한 상태. 그래서 확정적으로 10불을 한 번 더 돌파할 경우에는 이 종목도 상승세가 열려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죠. 나비타스와 동일하게 저항선 돌파하고 위로 올라간다라면은 최소한의 상승세는 한 번 더 열어놓으면서 최소한 11.5불, 12불까지도 상승세 열어놓을 수 있는 종목이 포에 테크놀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약간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매수 시그널 진입했고 지표 분석에서 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으면서 과거 전체 5개 상위 지표 중에서 5개 다 매수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0불, 2차 목표가 11불이라면은 대략적으로 안내드리고 있는 피보나치 1.618 저항선의 목표가 11불과 비슷한 구간에 목표가가 열려 있구나.
그러면은 10불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을 잡아도 대략 15%에서 20%의 수익률을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비타스도 그렇고 포획도 그렇고 상승이 나올 때 있어서 대략적으로 20%씩의 상승들이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소 20%, 포획 20%면은 SOXL 같은 경우는 얘는 3배 레버리지니까 최소한 못해도 뭐 40%, 50% 올라가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하지만 나비타스 20%, 포획 20% 올라갔을 때 XXL도 잘해야 20% 정도 올라가면은 끝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레버리지 무리하게 XXL만 막 매수해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자리 잡은 중소형주들 잡는 게 좋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중소형주들이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미 아이온큐나 양재섹터가 해당 자리를 돌파해줬다라는 거예요. 직전에 제 영상들 보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아이온큐 밑에서 계속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정말 거의 떨어질 때부터, 즉 이 종목 40불 이탈할 때부터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잘 잡았기 때문에 이후로 이탈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40불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후로 45불, 46불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포획, 나비타스 등등 중소형주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핵심 종목으로 같이 분석드리고 있으면서 현재 구간 매수 83%, 그리고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직전에 40불 초반에서 이미 매수 시그널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가는 50불, 뭐 58불 다 형성하면서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옵션 감마 엑스포저 기준에서도 위로 50불까지는 최소한 콜 감마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위에 60불까지도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에 상승세가 나오면 빠르게 55불, 60불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이 아이온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이온큐가 저렇게 상승세가 나올 때, 나 아이온큐 없어. 그리고 반대로 아이온큐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미 저점 대비해서 너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나 40% 이상 상승 나와서 이거 지금 괜히 잡고 싶지 않아. 아니면은 아이온큐는 많이 못 샀는데 다른 양자색도 살 거 없을까? 라고 할 때는 실스크 같은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실스크 직전에 2.7불대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 나오는 종목이었어요. 실스크가 2.7불을 돌파한다라는 것은 직전에 다른 중소형주들, 즉 아까 나비타스나 포에시 보여줬던 중요한 저항선 구간을 돌파했냐라고 할 때 돌파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강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세가 진행되는 모습, 즉 실스크 돌파하는 순간부터 거의 10% 이상대의 상승들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승 어때요? 포획과 나비타스도 뚫어주면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할 때 타점 나올 수 있었다. 이미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고, 즉 이 종목이 너무 과도하게 밀렸을 때도 결국 2불대 초반 지라인을 만들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여기서 U자형으로 그려가면서 역에 슈터 패턴 만들어가고 위로 돌파 나오는 이런 그림들은 매수 타점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패턴 어때요? 앞에서 강하게 한번 무너지고 나서 U자 그려가면서 돌파하는 이 모습은 실스크, 아이온큐 포함해서 아까 위에서 언급드렸던 나비타스, 포획 모두 동일하게, 차트는 모두 동일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중소형주 대장인 양자가 뚫고 간다라는 거, 나머지 중소형 섹터들도 한번 뚫고 올라갈 기대감이 존재하는구나. 그럼 당연히 이 밑에서 여기서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안내드렸던 리게티 컴퓨팅이나 디에이브 퀀텀 역시도 동일하게 이 종목 디에이브 퀀텀 24불에서 25불 상승 열려있는 자리, 대신에 이 종목 20불 이탈하면 안 된다 라고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최소한 21불까지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 하지만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는 17불, 이렇게 17불 지라인 21불 목표가 열어놓고 리게티 컴퓨팅, 디에이브 퀀텀은 목표가 24에서 25불, 비중 축소 구간 20불, 19불 이렇게 정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실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3불을 확정적으로 돌파할 경우에는 이 종목 3.4불, 3.5불까지 한 번 더 열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통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38불 돌파할 때 매수 타점 잡고 수익 냈다, 감사하다라고 댓글 주신 저희 구독자님 계시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약간 눌렸지만 이 종목도 크게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홀딩하셔도 될 종목이에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시그널 들어왔고, 지표 기준에서 매수 96%, 상승 추세 유지 구간에서 5개의 상위 전략 구간 모두 다 매수 보유 시그널 나오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슈머컴 무리하게 매도 칠 필요 없다. 이 종목 이미 뚫었어야 되는
38불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38불 이탈 전까지 홀딩한다라고 보시면서 다음 목표가 48불에서 50불까지는 일단 홀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상승 추세 A 하나 둘 세수를 진행되고 있는 3파동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45불 한 번 더 도전할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38불 이탈 전까지는 홀딩하면서 45, 48, 50불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지금 뚫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뚫어주는 패턴들은 테슬라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테슬라 여기서 340불 지지받고 한 번 더 위로 올라주는 모습 나와주면은 테슬라 380불 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보유자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320불 이탈 전까지 홀딩한다. 그리고 돌파 나오면은 380불까지 상승 나온다. 그래서 미보유자분들도 345불 돌파할 때 매수 타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 이외에 현재 멤버십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 보고 있는데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직전에 115불, 120불 지지받고 위로 160불 이상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수차례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 보유자분들은 175불, 170불 이탈 전까지는 홀딩한다. 왜냐면은 180불이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종목 확대 보면은 1, 2, 3, 4, 5파동의 종결, 즉 하나의 1, 2, 3, 4, 5로 올라가는 대파동, 5파동 중에서 지금 소파동, 3파동이 종결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 175불, 170불 이탈할 때는 차익 실현하고 150불 때 지지받는지 보면서 다시 진입하면 된다. 팔란티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이 지금 하나 이렇게 조금 힘이 약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 상승 쐐기형 패턴 나오는 것도 결국 이 상승 쐐기형 패턴 하단 이탈할 경우에 무너지는 그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하나의 3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피보나치를 그려본다면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이 하나 둘로 이루어졌을 때 동일하게 150불 정도에 걸린다라는 것도 우리가 팔란티어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란티어는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지금 로켓렛 같은 경우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로켓렛 같은 경우도 직전에 65불 돌파하면서 83불에서 85불을 올라갈 것이라고 충분히 안내드렸던 이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미 1차적으로 1차 목표가 85불 도달한 상태 라는 거예요. 그럼 85불 돌파했을 때 어디 타점이 나오냐? 95불에서 100불 한 번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과하게 하락 나오고 현재 저항선 돌파하면 위로 올라가는 이 패턴 지금 어디서 봤어요? 아까 포엣, 나비타스, 아이온큐 등등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런 자리 동일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위에 85불, 88불 돌파하면은 100불까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뭐 나비타스나 포엣을 매수하는 것은 좋지만 반대로 로켓렛 같은 경우를 매수하는 것은 별로 크게 권유드리진 않은 이유가, 자,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가장 최근까지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나서 무너지고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외에 매물대가 남아있어요. 즉 이 종목은 100불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물대 소화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매물대 소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간적으로 행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확정적으로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이 종목 100불 이상 돌파하기 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승세가 제한적으로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굳이 무리하게 현재가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다. 하지만 보유자분들은 확정적으로 조금 더 85불, 88불 돌파하시면서 비중 늘려 나가시고 최종적으로 더 큰 수익 진행하시면 된다. 이미 밑에서 매수해야 된다 계속 안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돌파 매매하시면서 비중 늘려 나가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종목들, 추가적으로 이런 종목들 이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 가지 패턴들,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해서 좀 최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또 추가적으로 좀 따라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실시간으로 타점 들이면서 수익 낼 예정이고요. 여기 검색기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지금 매수해야 주는 종목들이 무엇인지, 매도하고 관망해야 되는 종목이 무엇인지, 관망이지만 현재 아베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매수 시그널 상승 추세 매수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휴머노이드 섹터 중에 하나인 아베 로보틱스, 이 종목도 조금 더 확정적으로 뚫어주면 타점 나오는구나, 이미 타점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베 로보틱스 현재 타점 나온 상태고 거래량 들어오고 있고 저항선 상단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0.8불 돌파하면은 동일하게 1불 이상 상승 나오는 종목, 아베 로보틱스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차 목표가 0.9불이기 때문에 언급되는 차트상 목표가 1불은 모두 비슷하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떤 종목들 매수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 관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은 결국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에서 최소 1%, 최대 3%대의 상승은 남아있다. 이 상승 기준에서 상승이 나올 때 중소형주 섹터들이 한 번 더 저항선들을 돌파하고 10에서 20%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따라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하나의 10%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후로 눌림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의 오파동 종결되고 나면은 마이너스 5%에서 6%가량의 나스닥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중소형주 따라가고 나서 이런 무너지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 결국 과거랑 동일하게 24년 말, 25년 말과 동일하게 마지막으로 중소형주들이 랠리가 나오는 모습, 그러면서 XXX가 신고가를 도달하지 못하고 횡보가 나오는 모습, 이러다가 결국 무너질 때는 다 같이 무너지는 패턴들이 결국 최근 앞선 2년간 보여줬던 패턴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 나온다라면 현재 구간은 중소형주들이 랠리 나오는 구간이다. 이 점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중소형주 상승 랠리 때마다 정말 큰 수익들이 났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상승 랠리는 따라가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